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대한항공에 이어서 2024년 기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편의 경우는 보유 기종이 워낙 많아서 영상을 협동체와 광동체 두 개로 나눠서 제작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보유 기종의 종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때려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기종들을 알아보기 전에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항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자면,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설립된 우리나라 제2의 항공사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창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동맹 스타 얼라이언스의 멤버이며 2010년 세계 항공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였지만, 현재는 자금난이나 인력난 등 여러가지 문제로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도 저비용 항공사 두 곳,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 세 항공사는 거의 똑같은 협동체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인수합병에 성공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항공사 자체가 대한항공에 흡수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또한 진에어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3월 기준 7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86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보다 광동체 기종의 수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의 규모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인 기체의 기령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또한 보잉과 에어버스를 둘 다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달리 화물기를 제외하면 보유 기종 대부분이 에어버스의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용 기체의 상당수가 리스로 도입한 기체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아직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협동체인 A321은 오랜 시간에 걸쳐 총 39대를 들여왔지만, 다수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로 송출되고 또 일부는 기령 만료로 퇴역하면서 현재는 13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A321-100이라는 초기형 A321과 A321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A320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지만, A321-100은 2021년 9월, A320-200은 2024년 4월을 마지막으로 모두 퇴역하면서 현재는 A321-200만 남아있으며, 이 기체들도 전량이 리스 도입 기체인 관계로 다른 기체들처럼 조금은 일찍 퇴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실 내부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에 상관없이 전 기체에 AVOD가 장착되어 있으며, FSC 항공사인 만큼 좌석 간격도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사실 A321 기종 자체가 보잉 737에 비해 길고 객실폭도 넓기 때문에 비교적 쾌적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만 비즈니스석은 어김없이 대한항공의 협동체 프레스티지석에서 색깔만 바뀐 느낌의 우등 고속 리클라이너 좌석이 장착되어 있으며, 그래도 대한항공의 것보다 3인치 넓은 좌석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기체들이 아시아나항공을 거쳐갔기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우박 충돌과 5인 사격, 그리고 최근에는 승객이 착륙 중에 문을 열어버리는 사건 등 뉴스에도 나온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다행히 기체 전손 사고는 아직까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A321-200 기종이지만 윙팁이 아닌 윙렛을 장착하고 있는 기체들이 있는데, 2014년에 도입된 기체들부터는 A320 네오에 장착되는 샤크렛을 장착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며, 윙렛만 다를 뿐 그 밖에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협동체라고 할 수 있는 A321 네오는 총 25대를 주문했지만 아직 많은 양이 인도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도입된 기체들은 중국, 일본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중단거리 이내의 노선에 전천후로 투입되고 있으며, 좌석수는 A321보다 14석이 늘어난 188석을 장착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도입 중인 A321 네오와는 같은 기종이지만 다른 부분이 많은데, 각자 다른 엔진을 쓰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기체는 A321-251NX, 대한항공의 기체는 A321-272NX로 표기되며, 대한항공에는 없는 조정석 창문 주위를 검게 칠한 일명 너구리 도색이 아시아나항공의 기체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눈깔이 딱 넌데 낙가누갈. 참고로 내부의 모습도 상당히 다른 편인데, 대한항공의 경우 정말 이름 빼고는 다 바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래의 모습을 버리고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적용한 반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존의 협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좌석을 탑재하고 있고 AVOD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석까지도 AVOD가 없는데 그 대신 개인 디바이스에 별도의 어플을 설치해서 오지 엔터라는 무선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좌석마다 개인 디바이스용 거치대가 장착되어 있고 헤드셋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은 개인 디바이스의 조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AVOD에 관한 것은 대한항공의 판단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2023년 기준 A321 네오의 보유 수량은 아시아나항공이 4년이나 먼저 1호기를 인도받았음에도 아시아나항공이 9대, 대한항공이 10대로 대한항공이 더 많다는 것인데 에어버스 씨의 빠른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이제 광동체 기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동체로 넘어가기 전에 대한항공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등석과 2등석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등석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그냥 비즈니스석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협동체에 장착되는 비즈니스석을 제외하면 3종류의 비즈니스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9월부터 전 노선에서 1등석을 폐지했기 때문에 1등석 좌석이 남아있긴 하지만 비즈니스석이 가장 높은 등급의 좌석입니다. 먼저 그냥 비즈니스석은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 모니터의 크기나 좌석의 디테일 말고는 거의 비슷해 사실상 같은 좌석으로 보며 180도 풀플랫은 불가능하지만 170도까지 좌석을 눕힐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경사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이 아닌데?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석이자 최근 나오는 비즈니스석들이 요구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비즈니스 스마티움은 2010년대 이후 생산된 항공기들에 장착되는 비즈니스석으로 풀플랫이 가능하며 121 배열로 배치되어 모든 좌석에서 자유롭게 복도로 나갈 수 있는 좌석입니다. 다음으로 A380에만 장착되는 비즈니스 스위트는 누가 봐도 1등석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좌석마다 도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비즈니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은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석 자체는 대한항공의 최신형 1등석인 코스모 스위트 2.0과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비즈니스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9월부터 전 노선에서 1등석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래도 기내식을 제외하고는 기존 1등석 서비스를 대부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인지 비즈니스 스마티움보다 좌석 가격이 조금은 비싸다고 합니다. 다시 기종으로 돌아와서 아시아나항공은 협동체에 이어 광동체에서도 에어버스의 기종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신기종은 에어버스의 기체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기종에는 신기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잉의 기체들도 여럿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잉사의 광동체 기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퇴역하셨겠지만 2024년 3월 25일까지 우리나라 최후의 여객형 보잉 747-400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보잉 747로서 꽤나 유명해진 등록번호 HL7428은 한창 때에는 미주 노선까지도 날아가던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장거리용 항공기였지만 말년에는 일본과 중국, 대만 등 다수요 단거리 노선을 하루 1항복씩 운행하시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다가 기골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로 퇴역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일본에 투입되는 동안 특히 일반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자국의 제1항공사이자 세계 최대의 항공사 중 하나였던 일본항공이 보잉 747을 무리하게 운용하다가 파산하며 보유하고 있던 수십 대의 보잉 747을 전부 매각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잉 747을 이용하는 일본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비행을 앞두고는 타이베이 노선에 투입되기 시작한 HL7428은 3월 25일에 오지 711편과 복편인 오지 712편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장거리 노선 개척에 큰 도움이 되었던 기종인 만큼 마지막 운항날에 타이베이와 인천에서 워터살루트를 포함한 퇴역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잉 747-400과 비슷한 처지인 보잉 767은 총 18대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딱 한 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관심이 좀 덜하긴 하지만 오히려 보잉 747-400보다 더 희귀한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기체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운행 중인 여객형 보잉 767-300 논2열 기종이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발 국제선에서 볼 수 있었고 팬데믹 이후에도 4대가 살아남아 제주 김포 노선에 고정 투입되고 있었지만 2022년 말 나머지 3대가 퇴역하면서
지금은 남은 한 대만 고독하게 제주 김포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4대는 비즈니스석을 철거하고 전 좌석을 이코노미석으로 장착한 채로 비행했으며 290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어 고밀도 운송용으로 상당히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현재 보잉 767이 퇴역한 자리는 A330이 대신하고 있으며 남은 한 대도 기령이 25년이 넘어가고 있고 고장도 빈번한 관계로 2024년 하반기에 퇴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주력 기종으로 운용되고 있는 보잉 777-200ER은 총 13대를 도입했지만 사고와 리스 만료 등의 이유로 현재는 9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똑같이 전 기체에 이코노미 333 배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종 안에서도 기령 차이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때는 낡은 좌석을 단 기체들이 다수 있었지만 2019년에 1등석을 철거하면서 비즈니스석은 대부분 비즈니스 스마티움 사양으로 교체되었으며 A350에 장착된 비즈니스석과는 모니터의 크기만 다를 뿐 거의 같은 좌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주로 다수요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의 장거리 노선을 전담하던 기종이 바로 이 보잉 777-200계열이었는데 몇 대 없는 보잉 777로 거의 대부분의 장거리 노선을 운행해야 했기 때문에 보유 기종 수보다 취향지 수가 많은 아시아나항공의 빡빡한 비행 스케줄로 인한 폭사의 희생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장거리 노선을 담당했습니다. 일어나. 안 일어나면 베개로 때려버릴 거야. 이제 다시 에어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옆 동네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A330-300은 앞서 나온 보잉 767의 포지션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기종으로 광동치 항공기가 부족한 아시아나항공에서 국내선부터 중장거리 노선까지 많은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 앞에 나온 보잉 777 못지않게 꾸준히 혹사당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대한항공과 비슷하게 초기 도입분과 후기 도입분의 기령 차이가 꽤 있는 편인데 2000년대 중반에 도입된 초기 도입분의 경우 내부 시설이 조금 낡았고 모니터가 매우 작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구형기제 특유의 낭만이 남아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두껍고 푹신푹신한 구형 좌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고밀도 배치를 위해 좌석을 얇게 만드는 게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기종도 위에 나온 기종처럼 과거 장거리 운행 기제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기도 했는데 유럽은 물론 제원상으로만 가능해 보이는 시애틀까지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신기종이 도입되면서 고밀도 수송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15대 전부가 리스로 도입된 기체들이기 때문에 리스 만료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전 기체의 퇴역 및 반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 나라 터키에서 택싱하던 중 터키항공 A321의 수직고리 날개를 절단내버리는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두 기체 모두 운행 중인 상태였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차기 쌍발 광동체로 선택한 A350-900은 상당히 많은 30대를 주문했는데 옆 동네 드림라이너와 비슷한 2017년에 1호기를 인도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절반 정도가 인도된 상태이며 아시아나항공의 정책에 따라 1등석은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기종에는 없는 이코노미 스마티움이라는 좌석이 추가되었는데 한때는 이게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급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냥 이코노미석의 좌석 간격만 늘린 것에 가까워 FSC인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A350의 엄청난 경제성과 E클래스로 311석이 들어가는 충분한 수송량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하며 2024년 현재 A350은 과거 보잉 777이 투입되던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 등 주요 장거리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 대한항공이 주문한 A350-900은 아시아나항공의 주문분을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당분간은 자사의 도장이 입혀진 A350-900을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야심차게 도입했던 A380-800은 옆 동네와 달리 현재 6대 모두가 운항에 복귀한 상태이며 나리타, LA, 시드니 등 다수요 노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A380-800은 대한항공과 달리 2층에도 이코노미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좌석수가 88석이 더 많으며 앞에서 언급했던 2등석으로 격화된 1등석인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을 장착하고 있는 유일한 항공기입니다. 사실 원래 아시아나항공의 A380 도입 수량은 4대였는데 그분의 결정으로 6대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으며 A350이 상업 운항에서 워낙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A350을 더 샀으면 하는 아쉬움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잘 운행하고 있지만 추후 대한항공과 합병될 경우 대한항공의 정책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보유분도 조기 퇴역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아시아나항공 자체에서는 퇴역에 관한 언급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이 2024년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대한항공에 인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제2항공사로 활약하며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솔직히 없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내년에 다시 영상을 만들 때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